네, 선주규 선임 기자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기자님, 오늘은 어떤 얘기부터 할까요? 우크라이나부터 할까요? 중간 선거부터 할까요? 중간 선거가 이제 예. 코앞으로. 이제 코앞으로. 네.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가 오늘 새벽에 나왔는데 아, 네. 예. 그야말로 진짜 막상막하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워싱턴 포스트하고 ABC 방송 조사인데 공화당이 50%, 민주당이 48%. 하원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 전체. 투표. 예. 그리고 MBC 방송 조사 비슷한 시점에 했는데 이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조금 앞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48대 47%로 민주당이 1%포인트도 오히려 그래요? 뒤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이 막판에 지금 뭐 펜실베이니아 같은 그 상원 이제 지금 그 가장 핵심적으로 걸린 데를 뭐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네. 글쎄요. 그리고 뭐 경제가 뭐 여전히 80% 이상이 경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은 43%뭐 그냥 계속 거기 딱 묶여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조금 따라잡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가요? 예. 좌우지간 지금 아주 그냥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습니다. 아. 조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화당이 하원 상원 다 탈환할 거 하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예. 글쎄요 지금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예. 분위기입니다. 그렇군요. 선거는 진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난히 요즘에 곳곳에서 선거를 하면 이렇게 팽팽한 경우가 좀 많죠. 많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얘기 가보겠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네. 예. 얘기해 볼까요? 네. 네. 이제 출구 전략 얘기 조금씩 네네. 나오는데 네. 워싱턴 포스트가 뭐 정통한 소식통이라고 하면서 그저께 전한 게요. 백악관이 조금 좀 젤렌스키를 조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예. 지금 젤렌스키는 푸틴이 물러나지 않으면 절대로 평화 협상하지 않는다고 했는 이렇게 공식적인 입장인데 예, 그렇게 하고 있죠. 백악관 쪽에서는 그러지 말고 예. 완전히 배제하지 마라. 그렇다고 당장 뭐 협상 테이블에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조금 열린 자세를 취하라는 식으로 좀 설득을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워싱턴 포스트는 이게 지금 그 전쟁이 좀 오래되고 하니까 그 미국의 그 동맹들이 네. 좀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지원하는 국가들의 그 여론들도 별로 좋지 않으니까 해당국 지도자들이 이제 뭐 선거 같은 게 있어서 좀 걱정을 하니까 이제 백악관이 그런 걸 다 계산을 해서 조금 좀 그런 쪽을 좀 이렇게 좀 추스리려는 그런 계산도 있는 것 같다. 그렇네요. 다 필요하죠.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죠. 워싱턴 포스트는 너무 오래돼.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그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네.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기왕 이렇게 되면 뭐 빨리 끝내야죠. 네. 빨리 끝내야죠. 어쨌든 이런 시도는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푸틴하고 안 하겠다고 하는 건 진짜 그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라 하는 쪽으로 가는 것 같네요. 자, 근데 미국 언론이 이렇게 보도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약간 흘러나온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조금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출구 네.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려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네. 관측도 가능합니다. 네. 다음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슐츠. 네. 네. 중국 방문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나오고 뭐 경제적인 협력 얘기도 나오고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짧게 갔다 왔죠. 네. 이제 그 시진핑 3기 출범하고 나서 이제 서방 지도자로 처음 갔는데 네. 참 말도 많았죠. 맞아요. 유럽 쪽에서도 뭐 지금 꼭 가야 돼. 네. 뭐 그리고 미국은 뭐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상당히 좀 불만스러운 표정이었는데 네. 일단 가서 지금 나오는 걸 보면요. 서로 조금씩 뭔가 좀 이렇게 주고받고 한 것 같습니다. 시진핑이 만나서 지난 금요일에 이제 네. 만났는데 중국은 항상 유럽이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고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주성을 지지한다. 네. 그리고 서로 대립하지 않고 제3자의 제약을 받지 않길 희망한다. 제3자라는 건 이제 뭐 미국이겠죠. 예. 그리고 또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정치적 신뢰를 훼손하기는 쉽지만 재건은 어렵다. 그리고 자기는 슈미트 전 독일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그 말이 마음에 든다 하면서 정치인은 바꿀 수 없는 건 조용히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용기 있게 바꾸고 그 둘을 지혜롭게 구별해야 한다는 그런 말을 또 상기시켰습니다. 의미가 있네요. 여기 대해서 이제 숄츠 총리는 중국은 독일하고 유럽의 중요한 경제 무역 파트너다 하면서 무역 자유와 경제 글로벌화를 확고히 지지하며 이제 중국이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디커플링에 반대한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이걸 아주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각자 가지 말고 예전처럼 국제 분업을 하자는 거잖아요. 네. 근데 숄츠가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유럽 쪽에 그런 그 부정적인 시각도 의식한 것 같습니다. 리커창 총리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그만두죠. 네. 따로 이제 만나고 나서 회견을 했는데 독일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지지한다. 그러면서 대만에 대한 어떤 현상 변경이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져야 돼. 무력 같은 건 안 된다. 이거는 조금 이제 중국을 좀 견제를 했습니다. 예, 대만 관련돼서는 그렇게 함부로 얘기 다 못하는 못하죠. 것 같고요. 네, 못하죠. 예, 그리고 어쨌든 이 슐츠와 시진핑의 이런 거는 시장에서는 좀 친화적으로 그렇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이 시진핑이 또 핵무기 관련돼서도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숄츠한테 좀 이렇게 좀 하나의 좀 뭔가 좀 선물을 준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숄츠 총리가 중국이 러시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내가 시 주석한테 얘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네. 아,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어떤 협상 재개 여건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핵전쟁은 안 된다. 핵무기 가지고 위협하는 것도 안 된다. 이렇게 딱 그 말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숄츠 총리가 돌아와서 독일에서도 이걸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내가 가서 한 건 해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이번에 뭐 그 갈 때 독일 재계 CEO도 엄청나게 갔죠. 네. 누구 갔어요? 많이 갔죠. 폭스바겐, 뭐 지멘스, 머크, 도이체방크, BASF 뭐 대부분의 그 재계 아주 그냥 지도부가 다 갔습니다. 가면 이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하고 뭐 미팅하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중국이 뭔가 선물을 줬습니다. 이번에 에어버스 여객기 140대 구매 계약 체결 한 걸로 봤어요. 발표가 됐고요. 네. 이게 우리 돈으로 하니까 뭐 한 24조 500억 엄청난 원이 거죠. 넘습니다. 예, 예.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그 3대 국영항공들이 지난 7월이죠. 네. 그때도 에어버스 320을 290대 이상 우리 돈으로 한 52조 한 6천억 네. 원어치를 사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남방항공 계열 그 샤먼 항공이 그동안은 네. 보잉기만 써왔는데 지난 맞아요. 9월에 예. 그 에어버스 예, 320을 예, 또 샀죠. 예, 예. 이게 이제 중국이 이제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 봤지? 우리는 이렇게 구매력이 있어. 이런 것도 거듭 과시한 것 구매력 같습니다. 있죠. 중국이 뭐.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주고 받고 뭔가 이런 부분이 주고 있었다. 받았습니다. 오, 예. 솔치가 상당히 예. 뭐 주변에서 지금 가지 말라고 했는데 뿌리치고 그러니까요. 갔는데 일단 뭐 솔치 입장에서는 나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A 플러스는 아니라도 A는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장에서는 간 자체도 좋아했지만 결과도 좀 좋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가 하면 또 미국과 중국, 미국 대형 헤지펀드가 중국 투자 중단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데요. 네. 타이거 글로벌 매니지먼트 여기가 한 600억 달러 정도 네. 자금을 운영하는데 네. 그동안에 중국 투자에 아주 적극적으로 해온 큰 손, 아주 대표적인 큰 손인데 저널 보도를 보면은 그 시진핑 3기 출범하고 나서 불확실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네. 당분간 좀 지켜보면서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는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 중국 그 공산당 정치국 중앙위원회 경제회의가 있는데 네. 그때 시진핑이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지 지켜보려는 그런 입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는 안 하겠다. 그렇죠. 네, 지금 네. 그렇다고 뭐 지금 네. 중국에 대한 기존 익스포저를 뭐 대거 그 이렇게 선절하는 것도 하지는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새로운 투자는 당분간 중단한다 하는데 아시다시피 뭐 알리바바 같은데 미국 상장하기 전에도 투자해서 돈 많이 챙기고 네. 예, 징동닷컴 타이거 펀드가 이름이 타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중국에 많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굉장히 펀드예요. 예. 재미를 봤는데 최근에는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서 네. 그 올해 들어도 9월까지 투자액이 한 반토막 났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 투자 손실이라고 그렇게. 예, 중국이 거의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으니까요. 중국이, 예. 중국에 투자한 사람들이 뭐 살아남았을 수가 없죠, 사실은. 네. 예. 근데 이게 뭐 시진핑 3연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코로나 봉쇄 정책이라든가 최근에 또 코로나 확진자가 굉장히 늘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젠가요? 네. 보니까 공식 집계인데 어제 나온 거 보니까 4천 명이 넘어서 지난 네, 5월 네. 이후 또 처음으로 4천 명이 네. 넘었는데 한동안 좀 많이 줄었죠. 네. 근데 다시 이렇게 돼서 지금 가뜩이나 좀 제로 코로나 기조 그 시진핑 새 지도부가 계속 유지를 할 거다. 이런 것도 월가 쪽에서는 상당히 지금 좀
좀 지켜보는 예, 입장입니다. 내년 3월까지는 최소한 안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더라고요. 한동안은 조금 뭐 네. 완화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조금 좀 상황. 또 베이징도 보니까 또 방역 같은 걸 또 강화했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그게 내년 3월까지가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양회 양회가 때문에. 3월에 있죠. 네. 양회까지는 안 한다. 양회까지는. 길게도 잡네요.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까지는 어쨌든 네, 유지하겠다라는 중국 네. 뉴스가 그런데 이제 계속 나오면요. 네, 네. 중국 뉴스는 다른 서방 뉴스에 비해서 조금 투명성 이런 게 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시장을 더 움직이게 하는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요. 네. 네. 오늘도 사실 홍콩 증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그런 얘기 나와서 많이 빠질런지 무시가 될런지. 네. 그렇네요. 저희 대북 네. 북한 뉴스 좀 전해주시죠. 아이고 뭐 지난주에는 그냥 뭐 무슨 네. 미사일 무슨 뭐 예. 경진대회 같이 그랬는데 예, 너무, 네. 일단 그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이제 그 금요일 날 여기서 대담하고 나갔는데 바로 그 로이터가 그때 이제 자기들이 단독 보도라고 하면서 미국 네. 고위 관계자가 네. 그 북한하고 접촉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냥 막 흔들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 아니다. 네.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갑자기 좀 이렇게 좀 유화 제스처를 보이는 듯한 그런 네, 예.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그랬는데 일단 그 로이터 보도, 그러니까 그저께 보도인데요. 지금 이렇게 북한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뭐 미사일 막 이렇게 막 쏘고 한 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이거 북한 제재 그동안에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또 좀 지금 부각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 오바마 클린턴 행정부 때 그 북한 제재 담당했던 그 전직 외교관이 이거는 정책 실패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음 단계로 뭘 해야 할지를 볼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안보리 이딴 제재 가지고 했는데도 이렇게 뭐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미사일 쏘고 핵 실험 뭐 지금 계속 위협하고 있는 것만 봐도 이건 실패한 거 아니냐. 여기 대해서 이제 백악관 쪽에서는 그래도 물론 뭐 효과적으로 했다고는 못해도 그래도 최소한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낸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볼멘 소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패했다는 게 트럼프 때 실패했다는 건가요? 지금 바이든이 실패했다는 뭐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동안에 뭐 쭉 전체적으로 쭉 잘못했다? 실패를 한 거다. 그러니까 결과만 보면 뭐 그렇죠. 또 심해진 거잖아요. 근데 여기 대해서 이제 또 뭐 그래서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계속 제재를 이제 제동을 거니까 네. 훨씬 더 강하게 이를테면 뭐 중국 대형은행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해서 네. 북한이 꼼짝 못하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게 이제 강경 목소리들인데 여기 대해서 이제 이 외교관 얘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너무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이제 만약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전면 지원하는 것 같은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되면 그때 쓸 수 있는 카드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렇게 뭐 유화적인 정책, 또 강경한 어떤 제재 이런 게 있을 때 강경한 게 실패하면 그러면 좀 유화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다른 쪽의 얘기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까? 근데 항상 그 강한 목소리들이 항상 어디 어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거 관련해서 네. 그 북한의 그 핵무기 보유를 좀 암묵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우리 실리적으로 낫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일부 미국에서 나오는 모양입니다. 로이터 보도를 보면요. 그런데 백악관은 뭐 절대 안 된다. 고위 관계자 얘기가 이거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돼서 안 된다는 거는 절대적인 국제사회의 아주 강력한 합의다. 이건 안 된다고 딱 제동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핵 보유국으로 암묵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조금이라도 나오는 걸 북한에서 또 원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북한이 지금 뭐 이제 들고요. 그런 걸 가지고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는 상황인데요. 중국은 계속 지금 이번 그 북한의 그 고강도 도발에 대해서 미국 책임론 이걸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네. 그 유엔 주재 그 장준 대사가 지난 금요일 이 북한 도발 문제 논의하는 그 안보리가 열렸는데 공개 회의였죠. 이거는 대화를 하자는 그런 얘기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안보리가 북한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지난 목요일 금요일 정례브리핑에서 잇따라서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대화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된다 얘기를 해서 계속 미국 너희들 탓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말이죠. 그동안에 좀 강경 일변도였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특히 코로나도 있고 그러면서 대화도 줄어들고. 근데 강경 일변도로 왔던 게 결과가 뭐 좋은 것 같아 보이지는 않으니까. 지금 뭐 지난주에 그 있던 그 미사일 도발 같은 거 보고도 외신들도 분석이 전반적으로 미국에 대한
미국에 대한 그 메시지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지적을 했으니까. 글쎄요, 이렇게 미국 그 고위 관리가 그런 얘기를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그 로이터를 통해서 흘린 걸 보면은 미국이 뭔가 좀 이렇게 좀 조금 어떤 좀 다른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거, 물론 조심스럽습니다만 네네. 그런 관측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왜 개구리 그 뜨거운 물에다가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다가 살살 때우면은 죽는지도 모르는 거다 그러잖아요. 재밌는 북한 문제는 우리도 이제 점점 둔감해져가지고 그렇죠. 진짜 코앞에다가 지금 대포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그렇죠. 뭐 별로 물론 뭐 다른 큰 사건들도 예. 있었지만 그렇죠. 자우전 걱정입니다. 전반적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뭔가 좀 대화 물꼬가 터졌으면 예. 하는. 네. 지금 더군다나 이제 G20하고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다음 다가왔죠. 주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앞두고 어떤 뭔가 좀 이렇게 국면 전환 같은 그런 네. 접촉이 있기를 좀 예, 그래서 바라봅니다. 북한 문제가 좀 거기서 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요. 다음 뉴스는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수를 한 트위터에 관한 내용인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해고 통보가 돼서 인터넷이 끊겼더라 이런 뉴스도 제가 주말에 본 것 같은데 유엔이 또 이거 언급을 했나 봐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블룸버그 보도를 보니까요. 네. 그 사람들 뭐 엄청나게 그냥 뭐 해고 뭐 일방적으로 해고시켰다 가지고 불만이 많아서 그런지 일부 사람들한테는 다시 회사로 오라고 또 그런 아 그래요? 저 메시지가 갔답니다. 참 대단한 회사입니다. 이 머스크가 참 그 먹통됐다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 스타링크 서비스가 네. 먹통됐다는 얘기 또 나오고요. 아 그런데 유엔이 이제 보다 못해서 이제 참 유엔 최고 인권 대표가 지난 토요일에 그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홈페이지하고 자기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렸는데 네. 자기가 도저히 보다 못해서 편지를 보냈다. 어. 그러면서 이렇게 머스크를 당신이 이끄는 트위터에서 인권이 경영 중심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칼춤 추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디지털 광장의 그 트위터 역할에 대한 우려와 걱정 때문에 내가 편지를 씁니다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투명성 확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하라고 아주 구체적인 6개 지침까지 아 줬습니다. 참 유엔이 그 기업에 이렇게 기업에 그래서 저도 이건 네. 유엔이 이런 것까지 지금 한 건 좀 그러게요. 거의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그 트위터 본사가 그 샌프란시스코 있거든요. 네.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 바로 그 제 숙소 옆에 있어 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 들어가는 입구에도 안 써 있고 그냥 건물 벽에만 써 있고 그리고 트위터가 그때 제일 먼저 재택근무 앞으로 그렇죠. 영원히 아무도 안 예, 나와도 예. 된다 그렇게까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진취적인 이제 진취적이라 그럴까 조금 새로운 형태의 그런 걸 했는데 이제 머스크가 가서 완전히 막 흔들어 버리니까 영원히 나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흔들어 버리니까 역시 여기 그냥- 이 회사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인식 이런 거는 좀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스크가 그렇게 하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네. 정말 걱정된다. 그런 뭐라고 했냐면요. 그 지난 금요일에 그 민주당 그 선거 유세 가가지고 머스크가 세계 전체에 거짓말을 내보내고 뿜어대는 수단을 사들인 게 걱정된다. 미국에 이제는 편집자는 없다. 공정한 편집자는 없다. 이렇게 개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터도 언론사죠. 그렇게 봐야죠. 엄청나게 힘있는 영향력이 언론사죠. 있는 사실상. 언론사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뭐 지난번에 GM이 광고 중단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보니까 뭐 많이 늘어납니다. 화이자, 폭스바겐, 그다음에 제너럴 밀스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항공까지 당분간 중단하겠다. 좀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를 밝혔습니다. 네. 스타링크 얘기는 뭐예요? 이것도 좀 전해주세요. 먹통이 됐다는. 그 CNN 보도인데요. 지금 그 운영비 때문에 이제 무상으로 우크라이나 줬는데 이제 14,000 된가 주고서 하니까 이제 그게 월 뭐 운영료가 $320인가 되는데 이제 합치니까 네. 9월에만도 우리 돈으로 한 280억 원이 넘었는데 이제 이 머스크가 이제 그동안에 자기가 부담을 했는데 네. 우리도 회사다 힘들어 죽겠다 하니까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 이제 뭐 좀 그걸 협의를 좀 하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또 여론이 안 좋으니까 아니야 그냥 계속 할 거야 했다가 또 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280만 한 2천만 불쯤 되는 거잖아요. 2천만 불. 2천만 불이면 제가 볼 때 광고 효과가 2억 불은 됐을 텐데 좀 좀 그러네. 제가 너무 짜네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약도시 공동 창업자 예. 계속 정말 내가 미안하다 후회한다 회사를 너무 빨리 키웠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좀
뭔가 웃음이 나와요. 이 트위터 아이, 얘기를 워낙 하면은. 예, 특이하니까 그러니까요. 특이하고 좀 예. 특이합니다. 근데 사실은 네. 트위터나 이런 게 이제 뭐 우리 영향을 주는 게 많이 다르고 더 그럼요. 앞으로 많이 줄 것 네, 네. 같잖아요. 그러니까 안 쳐다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그런 스윗스팟 그런 거를 딱 잡아가지고 하는 그런 감각은 뭐 뛰어나다. 그것까지는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짧게 다음 얘기 한번 가볼까요? 네. 이집트에서 개막한 기후와 관련된 큰 행사가 있나 봐요. 예, 네. 어제 개막했죠. 네. 27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 27입니다. 네. 18일까지 하는데요. 네. 이제 이게 올해 이번 회의에 처음으로 그 개도국의 그 피해, 그 기후 위기 피해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게 공식 예. 의제가 됐는데 그래도 뭐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미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뭐 매년 뭐 1,000억 달러씩 주겠다고 했는데 안 지켰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번에 공식 의제로 다루는 모양입니다. 근데 뭐 지금 그렇게 뭔가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거다. 가뜩이나 전쟁 때문에 인플레 때문에 지금 각국이 내 코가 석자라서 네. 이런 상태인데 지금 뭐 요새 뭐 이거 뭐 기후 위기 이런 그 경각심 부각시키려고 막 명화에다가 무슨 수프 뿌리고 뭐 맞습니다. 그 암스테르담 그 스키폴 공항에서는 그 전용기 그 이 공항까지 막 점거하고 막 그냥 그래서 기후 그 환경 운동가들이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하는데 좀 과격할 예 정도다라는 그래서 얘기도 일부에서 있죠. 너무 좀 네. 심한 거 아니냐 하는데 네, 이 네. 정도로 지금 이건 자기들은 뭐 너무 심각하다. 네.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게 좀 약해졌잖아요. 예, 그동안에 뭐 아무래도 뭐 석탄 발전 같은 것도 예, 오히려 그런 것도 늘어나고 하고 하니까 다른 얘기하면은 야 지금 그거 얘기할 때 아니야 이렇게 했으니까. 당장 눈앞에 예. 있는 거를 보지만 예.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예. 있는데 그걸 봐야 된다 하는데 글쎄요 조금이라도 좀 그런 경각심이 좀 뭔가 좀 구체적인 결과를 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싱턴이 다양한 국제 뉴스 살펴봤습니다. 선재규 선임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